안녕하십니까.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설명회를 맡은 국어과 김진입니다. 자, 이번 설명회는 네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며 2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던 시험이었습니다. 42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중요했던 거는 고전시,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수필, 문학사까지 포함해서 문학의 전체 범위가 시험 범위였던 시험입니다. 아이들 입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자체 어려움보다는 시험 범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또한 아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험입니다. 시험 출제됐던 부분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교과서보다는 수능 특강, 부교재에서 문항수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이들한테 제공된 2학년 국어학습 완성표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였는데 한 작품씩 내가 복습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체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도 또한 체크하는 학습표였습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하나의 작품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의 중요한 핵심을 여러 번, 다시 말해서 5회 이상 반복 복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특정한 작품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한 작품의 핵심을 여러 번 봄으로써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이번 기말고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한테도 이런 학습표를 제공했을 때 아이들이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됐던 부분은 시험에 출제됐던 작품들입니다. 딱 보셔도요, 교과서보다는 EBS, 부교재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대강고 시험의 시험 총평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수능 특강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고 28번 문제는 킬러 문항이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본다면 100점 방지용 문제가 28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강고의 2학년의 특징이죠. 복수 정답 문제. 자, 복수 정답일 때 정답이 몇 개인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강고 이번 시험은 전부 객관식 38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배점은요, 저배점, 중배점, 고배점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 배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배점 자체가 그대로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배점 문제가 시험지의 뒷부분에 있었고요. 이 부분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있어서 38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50분 안에 38문항이니까 선택지가 5개, 그럼 190개의 선택지를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마킹까지 하게 될 경우라면 50분이라는 시간은 당연히 부족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자, 이러한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위한 훈련이 필수인 시험이 되는 거죠. 대강고의 시험을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분 안에 총 38문제, 그 다음 수능형 내신이다 라고 타이틀 달아놨어요. 다시 말해서 한 문항에 1분 만에 풀어야 하는 마킹을 해야 가능한 시험이고요. 총 38개의 많은 문항수를 출제했으며 수능 특강 문학을 외부 교재로 사용했으며 교과서의 시험 범위를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현대문학 위주였고요. 42작품이 출제되었습니다. 특징 두 번째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했다고 해서 맞힐 수 있는 문학은 출제하지 않았고요. 선택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또 선택지의 그 함정들을 정확하게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문항으로 봤을 때는 모두 고르시오가 2문항, 복수정답이 3문항, 킬러 문항은 28번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봤을 때는요. 자, 어떤 시험이든 시험 범위에 대한 충분한 공부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스타일 문제 익숙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기 제시형 추론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보기 제시형 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된 문항수죠. 그 다음에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요.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상의 특징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개념적인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14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지문 구성의 세트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의 지문 안에 딸려있는 문항을 언급했을 때 이 지문을 언급하는 건데요. 이러한 지문 세트가 몇 개 나왔다? 11개의 지문 세트가 나왔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그냥 학교 내신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수능, 국어 영역이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대강고가 완벽하게 정말 수능형 내신으로 돌아간 그러한 시험지가 되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이번 내신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뛰어난 학습 이해도가 순발력 있는 학생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목표한 공부량을 소화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 이겼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내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머리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노력입니다. 꾸준하게 정해진 학습량을 꾸준하게 소화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번 내신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화면이 좀 천천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우리 학원이 준비했던 대강고 시험 적중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 직간접 적중이 들어갔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대강고 시험지와 학원의 자료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대강고 시험지고요. 오른쪽은 학원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먼저 대강고 시험 문제 7번 문제. 자, 이런 식의 문제가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저희 파이널 테스트와 문제 유형과 선택지의 구성이 적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감각적인 이미지가 활용됐다라는 부분이 그대로 적중이 됐고요. 단 중요한 포인트가 파이널 테스트라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험 보기 전날에 봤던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이란 말도 바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대강고 시험지 17번 문제. 자, 보기 제시형 문제,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기에 주어졌던 남성 회절형 서사다라는 말이 학원 파이널 테스트에서 그대로 적중이 되었고 이 개념 속에 나왔던 주동자의 개념과 대상자의 개념, 수행자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선택지에 그대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랬을 때 위선을 폭로했다라는 것이 틀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시험 봤던 전날 직전 파이널에서 그대로 정답 또한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중으로 봤을 때는 문제 유형과 문제 유형, 보기 정보, 선택지의 구성이 일치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화면이 조금 천천히 넘어가서
좀 기다리고 있네요.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요.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의 암기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문학사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자,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볼까요? 기역부터 시옷까지 먼저 제공이 된 상태에서 바르게 묶은 걸 고르시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모두 고르시오의 문제가 되는 건데 대강고가 가지고 있는 좀 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역부터 시역까지 준 상태에서 올바른 조합을 찾는 문제였어요. 자, 물론 이런 식의 문제를 저희 학원에서 세미 파이널이라고 해서 봤던 문제랑 겹쳤죠. 그랬을 때 동일하게 문제 유형이 겹쳤습니다. 기역부터 시역까지 문제가 제공이 됐고 거기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학원 시험과 적중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적중을 말하기 전에 문제 유형도 저희가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었던 시험입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너무 천천히 넘어가서요. 좀 차분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이제 어떤 식의 문제냐면 대강고의 시험지와 학원 교재하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선택지가 적중되었습니다. 민중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말이 민중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 또 하나가 내면을 다스린다라는 말 또 한 번 겹쳐서 출제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민중의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은 민중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강인한 민중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또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의 구성과 또 정답에서 말했던 핵심이 일치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맞췄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원에서 적중했던 것이 아니라 대강고가 과연 시험을 어떻게 내는지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문제 보시면서 좀 재밌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강고 시험의 24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2007년도 3월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 시험지랑 똑같았어요. 얼마큼 똑같냐면요. 정답도 똑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과 여기에 나와는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선택지에 있는 말도 단 하나 빠트림 없이 일치합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제가 중간고사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간고사 때는 3인곡이요. 2021년도 수능 문제와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말고사는 2007년도 3월 교육청 시험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물론 우리 학생들은 이걸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학기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2학기 때 시험 문제가 언어와 매체 문법인데 이 문법을 학교생들이 시험 냈을 때 물론 새로운 문제를 더 많이 창작하시겠지만은 기존에 좋았던 기출 문제도 많이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기말고사에 이런 식으로 정말 좋았던 기출 문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번 대강고 시험에서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킬러 문항과 관련된 거 과연 어떻게 해서 킬러 문항이 나오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냈어요. 모두 고르시오라는 식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참 재밌습니다. 자, 왜 재밌는 문제냐면 아이들은 먼저 문제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뭐냐면 이 기역부터 지읒까지 해서 가나다라는 작품에서 하나만 되는 거. 공통점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한 자료에 한 개씩만 되는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정말 새로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문제도 파악이 어려움을 겪었다. 두 번째는 올바르게 묶인 걸 골라라. 올바르게 묶인 걸 고르시오라는 것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올바른 게 많다는 겁니다. 선택지는 3개씩 묶여 있으나 올바른 거는 총 5개가 되는 거였어요. 자, 제가 볼게요. 이 5개의 올바른 것 중에서 올바르게 묶인 걸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남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문제죠.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는 거죠. 자, 왜 킬러 문항이냐? 하나, 둘, 세 가지의 어려움이 결합됐으니 당연히 킬러 문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처음 나느냐? 그렇진 않고요. 중간고사 때도 이렇게 문제 유형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전에 냈던 시험에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킬러 문항은 말 그대로 문제풀이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풀이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이게 전략이냐면 이렇게 푸는 게 맞겠죠? 먼저 여기서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를 골라서 니은이 맞아. 그러면 니은을 포함하고 있는 건 정답. 정답. 이렇게 하나씩 골라가는 거예요. 기억은 확실히 틀린 거였어. 라고 한다면 기억이 있는 걸 지워야겠죠. 지웠어. 그 다음에 뭘 보는 걸까요? 이제 또 어디? 디귿을 보는 건데. 디귿은 올바른 거였어. 그럼 디귿을 포함한 건 얘야. 또 얘야. 근데 니은이 없네. 그럼 얘는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를 골라서 물론 얘가 될 수 있고요. 얘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를 골라서 그 하나를 바탕으로 먼저 선지를 지워나가면서 답을 고르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런 연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문제풀이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대강고의 어떤 적중률, 또 대강고 시험의 어떤 성격들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험의 예상 등급 컷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받은 종합 성적표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기말입니다. 자, 기말고사 예상 등급 컷은요. 1등급 컷은요. 6문제입니다. 어려웠죠. 그래서 83.2점으로 보고 있고요. 중간고사도 6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말을 들어보니까 중간보다 기말이 더 어려웠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 기말 둘 다 동일하게 어렵기 때문에 똑같이 6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원에서 좋은 결과를 냈던 학생들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바로 1등, 그러니까 국어 1등이에요. 대강고에 100점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 틀린 애가 나왔어요. 근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밖에 안 틀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등 독보적인 한 명이 나왔고요. 전교 1등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보내준 가채점의 결과예요. 물론 남학생의 특성상 이제 실제점하고 조금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등급 예상 컷이었죠. 6개 틀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세알려 보니 7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아이들을 저희가 예상했던 등급 컷에 맞춰서 다시 한번 분류해 보니 1등급은 7명, 그 다음에 2등급은 14명, 그 다음에 그 아래 아이들은 17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원에서 나왔던 그 아이들의 어떤 성적의 상황을 좀 확인해 봤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시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본서와 그 다음에 문제풀이집, 그 다음에 저희가 매주 보는 주간 테스트, 그 다음에 시험이 다가올 때 보는 세미파이널, 파이널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매번 시험 보고 나서 이 시험의 평균 점수, 그 다음 이 시험의 최고점 점수, 그 다음 아이의 점수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들한테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2학기 국어 시험 범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학기 국어 시험은요, 교과서와 외부 교재, 학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교재 같은 경우는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마더텅 또는 자이스토리라는 기출 문제를 사용했고요. 올해는요, 아직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저희가 준비할 때 경계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이겁니다. 까다로운 문제 유형을 잘 대비해야 돼요. 어차피 1학기 때 냈던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유형은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형 내신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보기 제시형을 통한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고요. 선택지가 길게 장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지의 어떤 인과관계, 또 선택지의 모순관계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시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방대한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가 문법인데요. 문법이 다 들어갑니다. 의문, 단어, 문장이라고 해서 현대 문법의 범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한 것이 중간고사 범위가 문법에 현대 문법이 다 들어가면 기말고사는 고전법이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2학기 기말고사 범위가요. 중간고사 범위를 누적해서 한 번 더 냅니다. 다시 말해서 대강고 아이들은 2학기 내내 문법을 공부할 건데요. 문법의 전 범위가 시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자, 그러면 학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7월, 8월 수업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당연히 문법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문법이고요. 또 개인차가 심한 문법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에 준비를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2학기 내신과 이 문법이라는 부분은 또 수능, 선택형 수능이겠죠. 언어 매체를 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 7월, 8월에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학교 내신에 대한 선행 부분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주어지는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여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문법만 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비문학도 들어갑니다. 비문학은요, 아이들한테 수업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과제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방학 기간에 꾸준하게 하루에 독서지문 3지문씩 꾸준하게 읽을 수 있게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의 발표는 끝났고요. 자, 우리 아이들이 1학기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욱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낼 수 있는 7월, 8월 수업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